그러니까 제 생각이죠.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쓴 시나리오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자, 이게 물보라가 있어요. 물보라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보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떨어졌을 때, 물에 떨어졌을 때 이게 물보라가 팍 치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다이빙을 할 때는 물보라가 별로 안 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막 거의 이렇게 엎어진 상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의 면적이 수면에 많이 닿을수록 물보라가 크게 치겠죠. 아니면 수그리거나 하면 물보라가 크게 치겠죠. 사람이 무게가 나가고 면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에 떨어지면 그만큼 물보라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더 물보라가 많이 일어나겠죠. 물에 들어갈 때 조심히 다리 먼저 이렇게 들어간다면 물보라가 전혀 안 일어나지만 그냥 눕혀진 사람을 던졌을 때 물보라가 크게 난단 말이죠. 물보라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부터 볼게요. 이 승강장, 수상태 씨 승강장에서 떨어뜨렸어요. 제 가설입니다. 가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니까 물보라가 쳤습니다. 6일 후에 주검으로 발견이 됐단 말이죠. 손정민 군이. 차종욱 민간구조사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MBC 뉴스예요. 수상한 물체가 떠내려오길래 구조견이 다가가는 순간에 시신이 뒤집어지면서 얼굴 부분하고 옷 부분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이런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제가 뉴스 기사를 봤지만 그냥 봤어요. 그냥 별로 자세히 안 본 거죠. 그냥 아 저런 일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고 조금씩 자료를 본 거죠. 근데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에 이렇게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자잘한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수상한 물체가 떠내려오길래 구조견이 세파트 귀엽죠? 구조견이 다가간 순간에 시신이 뒤집어지면서 얼굴 부분하고 옷 부분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까만 게 떠내려온 거예요. 바다가 아니니까 강이니까 강물의 흐름이 많이 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6일 후에 이게 발견된 거니까 조금씩 떠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완전히 이렇게 매몰된 건 아니죠. 구조견이 발견한 거잖아요. 민간 구조사. 잠수를 잠수를 하긴 했겠죠. 근데 시체를 꺼내와야 되니까. 근데 구조견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견이 발견해서 짖었겠죠. 짖으니까 시신이 자연스럽게 뒤집어지면서 얼굴하고 옷 부분이 그러니까 얼굴하고 옷이 조금 노출된 거예요. 많이 노출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뒤집어져 있으니까 머리만 살짝 노출됐겠죠. 그러니까 약간 까만 물체가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가 발견하니까 시신이 뒤집어지면서 얼굴하고 옷 부분이 조금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건져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수가 된 게 아니라 서서히 떠올라갖고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신이. 그래서 그거를 이 강아지가 물가에서 발견한 거죠. 아니 강아지가 발견했는데 순간에 뒤집어져 갖고 얼굴 부분이 노출돼. 이거 너무 소름 끼쳐. 좋은 의미로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되게 착한 거죠. 손정민 군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되게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무튼 그래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떠내려오는 거예요. 수심이 깊어봤자 많이 깊지가 않고 그러니까 서서히 떠내려온 거예요. 그 아라뱃길인가? 거기서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시신이 이렇게 떠내려 갔잖아요. 시신은 떠내려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떠올라서 떠내려 가요. 깊은 곳에 빠지지 않는 이상 얕은 곳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강가에는 시신을 빠뜨리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빠뜨렸으면 곧바로 이렇게 떠올라서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강가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 이 부근에서 시신을 떨어뜨렸어요. 사람을 떨어뜨렸어요. 자, 보시면 자, 이게 CCTV 화각이에요. 자, 어디에 맞췄냐면 제가 이 보시면 이 가로등 옆에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난 선이 있어요. 약간 주차선하고 비슷하게 생긴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게 이렇게 있죠. 보시면 이 지도상에도 선이 있고요. 네모난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네모난 게 살짝 잘려서 나왔잖아요. 그거를 비슷하게 맞췄어요. 이렇게 화각을 설정했습니다. 화각의 시점에서 보시면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이 나와요. 승강장이 뒷부분에 이렇게 걸리죠. 각도가. 근데 저희 동영상 봤을 때 안 보였잖아요. 승강장이. 승강장이 안 보인 이유가 이 나무 때문이에요.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제가 한번 각도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 나무를 경계로 해서 화각을 설정하면 안 보이게 되겠죠. 이 승강장의 앞부분이 앞머리가 안 보인단 말이죠.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딱 떨어져 갖고 만약에 나무가 없었으면 승강장이 보였겠죠. 그렇죠? 근데 아주 절묘하게 나무의 기준을 삼아서 화각을 맞추면 승강장은 안 보이는데 아주 절묘하게 거기 딱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물보라가 보일 확률이 있겠죠. 물보라가 보였고요. 물 기둥이 보였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강장 앞머리는 안 보이고요. 물기둥만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가리고 있어갖고. 승강장의 앞머리는 못 보지만 물기둥은 볼 수 있다 이거죠. 진짜 절묘하게 끝부분에서 겨우 보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나무가 가리고 있었잖아요. 동영상 보시면 아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 다시 보고 오시고요. 다른 화각의 CCTV도 한번 보고 오세요. 네. 그거를 이래서 그게 좀 이상해 보여도 우선은 자료를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검증을 거치면 되는 거지. 무조건 뭔가 자기의 그런 수준에서 자기의 그런 생각에서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무조건 이렇게 배척을 하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영역이 좁아져요. 생각의 영역도 좁아지고 자료 영역도 좁아지기 때문에 오류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은 자료를 폭넓게 보고 생각을 흘려야 돼요. 생각을 갇히지 말고 생각의 흐름을 타야 돼요. 나중에 보면 자기 생각이 틀려갖고 다른 정보가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많은 정보를 접하세요. 자, 이렇게 화각이 설정이 됐죠. 그래서 물보라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흙길이 있잖아요. 흙길 옆에는 돌길이 있어요. 이게 보도블럭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한 그루, 그리고 여기도 띄엄띄엄 나무가 있는데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길이거든요. 이 길에서 이제 승강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0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이는데 훤히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던지는가 못 던지는가 이걸 쉽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다시 달려간 거거든요. 사람을 넘겨주고 달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을 못 던지니까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왜 돌아올 수 있냐면 너무 잘 보여. 어두워도 승강장이 이렇게 뷰가 외부가 나무 한 그루뿐이 없고 너무 잘 보여요. 방해 요소가 없는 거죠.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뛰어가다 다시 올 만큼 그 상황을 너무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신 발견은 승강장에서 20m 거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 발견은 거기서 됐어요. 그러니까 승강장에서 버릴 확률이 굉장히 크죠. 승강장 앞머리에서 시신을 이렇게 사람을 떨어뜨린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시신 발견 장소고요. 승강장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갔단 말이죠. 그 길이 100m고요. 도보로 1분입니다. 1분 걸려요. 사람을 끌고 가던 길. 이렇게 끌고 갔어요. 100m고 그냥 일반 사람이 걸어가는데 1분뿐이 안 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온 거죠. 근데 그 대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 보고 오세요. 그걸 다 이해 설명을 시켜드릴 수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사람을 두 아이가 양쪽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끼워갖고 끌고 갔어요. 끌고 가는데 한 이 중간 지점까지 오는데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2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다 가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릴 거예요. 2분이 왜 걸렸냐면 얘네가 중간중간 쉬었어요. 이거 사람의 망을 보는 거죠. 총 한 3분에서 4분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무거우니까 제 생각엔 한 3분 조금 넘어서 이 승강장 앞부분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늦어도 4분. 일반 사람이 걸었을 때는 1분이 안 걸리고요. 길이상은 1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승강장에 도착하면 이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처음에 관문이에요. 이렇게 약간 사다리 형식으로 된 철문이잖아요. 하얀색 금속 철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5계단이에요. 그냥 사다리가 쭉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죠.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신을 잃은 사람을 넘긴다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먼저 사람이 2명이 들어가요. 먼저 사람이 2명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3명이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서 또 하나의 문이 나와요. 이런 철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보다 좀 어렵겠죠? 자, 보시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건너가기엔 되게 쉬운데 정신을 잃은 사람을 이렇게 넘기기가 어려울 뿐이지 사람이 건너가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문이 잠겼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여기서 올라가죠. 사다리 같이 올라가서 이 기둥을 잡아요. 문의 기둥을 잡습니다. 잡고 안전하게 내려오죠. 2명이 내려갔다 할게요. 철창 문이기 때문에 손을 여기다 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뺄 수가 있잖아요. 팔을. 2명이 올라갔어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3명은 사람을 끌고 와서 넘기죠. 이쪽으로. 외부로 넘겨요. 외부로 넘겨서 밀죠. 그리고 한 사람은 여기서 겉에서 잡아서 끌고 그 옆에 사람은 여기에서 도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2명은 여기서 밀어 넣는 거죠. 사람을. 2명이 살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승강장 앞머리로 가는 거죠.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먼저 말해야 되나?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 잠겨 있으니까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철문이 있고,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까? 낮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밤인데. 깜깜한 밤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범죄자라면 이딴 거 뭐 넘어갈 수 있죠. 자신의 목적 하에. 이거 뭐 어렵습니까? 이거 들어가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이 두 번째 분도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여기 잡고 넘어가고 이것도 며칠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그 대신 정신을 잃은 사람을 이렇게 넘기기에는 좀 힘들겠죠. 혼자서는 못하죠. 혼자서는 절대 못하고 여러 사람이 도우면 가능하죠.
자, 우선은 그런 생각으로 여기 못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간다는 그 가설은 믿지 말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가능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버렸으면 어떡합니까? 예? 이건 혼자서도 가능하고요. 이 두 번째 문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왜 가능성을 무시합니까? 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운 사람들이 만약에 많다면 그거는 이렇게 문이 잠겨 있어서 그런 말은 말도 안 돼, 음모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 그 말 듣고 되게 놀랬어. 뭐가 불가능하대. 뭐가 불가능합니까? 뭐가 비상식적이에요? 만약 비상식적이라면 뭐가 비상식적이에요? 범죄자한테는 비상식적이지 않죠. 이거 이까짓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한테 사기도 치고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 생각을 흐르게 해야죠. 생각을 갇히게 해갖고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무참히 막 짓밟고 여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신 발견 장소가 승강장에서 20m 거리인데 여기가 가장 유력하잖아요.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하단 말이죠. 답답합니다. 자, 이것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세 명의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와갖고 막 뛰어왔어요. 여기까지 뛰어왔죠. 왜 뛰어왔느냐? 왜 갑자기 가다가 다시 돌아왔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죠. 보시면 물기둥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두 명의 아이들이 승강장 쪽으로 정신을 잃은 사람을 들고 갔겠죠. 사람을 들고 가서 빠뜨리는데 보시면 난간이 있어요. 이렇게 승강장 앞머리에 난간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을 이제 떨어뜨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잘 안 됐겠죠. 사람이 힘이 딸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을 통과할 때 많은 힘을 좀 썼겠죠.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많은 힘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좀 빠졌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 시신을 이제 이렇게 사람을 강물에 던지는데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당연히 이제 됐다 하면서 막 뛰어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안 된 거야. 아니면 불렀겠죠. 부르면 되게 잘 들릴 거예요. 새벽이라서. 그래서 뛰어가다가 뒤돌아보고 도와달라고 했으면 왔겠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승강장에서 사람을 밀었단 말이에요. 떨어뜨렸단 말이죠. 풍덩 떨어뜨렸어요. 그럼 얘네 그런 계획이 완료가 된 거겠죠. 다시 그래서 뛰어간 거죠, 집에. 막 뛰어갔죠. 그건데 보시면 얘네가 달려가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화각으로 보면 한 이 정도란 말이죠. 이 정도고 그리고 이걸 지우고 이 정도로 왔어요. 이 정도 오고 나무 때문에 이게 배 앞머리는 안 보이는 대신 물보라는 봤단 말이죠. 그리고 왔던 애들은 여기서 화각을 넘어갔어요. 화각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뛰어갔단 말이죠.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됐으니까. 3명이 뛰어갔어요. 3명이 이렇게 뛰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한 명은 이쪽으로 나왔고요. 또 한 명도 있을 가능성인데 또 다른 한 명은 CCTV 사각지대로 갔을 수도 있죠.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5명 정도가 이런 일을 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슨 구조물에 서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그것도 봤잖아요.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명이 뛰어갔다가 다시 두 명이 뛰어왔어요. 근데 이 중간 지점에서 서 있던 애가 갑자기 걔가 막 뛰어가는 거야. 먼저. 거리를 두면서 얘네보다 거리를 두면서 막 뛰어가는 거야. 왜 막 뛰어갔을까요? 뭔가 도와주려고 그런 거겠죠. 뭔가 일이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얘가 막 뛰어간 거죠. 근데 얘네가 거의 올 지점에 이렇게 사람을 던졌어요. 잘 던져갖고 빠뜨렸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달리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분은 댓글에서 봤는데 이 아이들의 시선, 머리 방향 이걸로 이렇게 유추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물보라가 물기둥이 치솟아 올랐어요. 그 어떤 분은 하얀 셔츠 입은 애가 던진 거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얀 셔츠 입은 애는 이 길거리에 있었어요. 예?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신을 던집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이해 못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항변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하얀 셔츠 입은 애가, 하얀 티를 입은 애가 이 정도에 왔어요. 화각의 끄트머리에 머물렀단 말이죠. 화각의 끄트머리에 머물렀을 때 물기둥이 보인 거죠. 거의 일직선 상태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기둥이 너무 높네요.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로 봤을 때 이게 워낙 먼 거리잖아요. 되게 플랫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 강물하고 이 아이의 그런 지면의 그 높낮이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각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물보라가 여기서 쳤을 거 아닙니까? 이 배 끝머리에서, 배 앞머리에서 던졌으니까 물보라가 이 정도 이렇게 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여기에 있고요. 이 각도의 차이 때문에 물보라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머리 위로 이렇게 물보라가 치솟는 거죠. 물보라가 뭐 높아봤자 뭐 1m에서 1m 50 이 정도뿐이 안 올라가겠죠. 그래도 굉장히 긴 물보라긴 한데 1m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한 1m에서 1m 50? 사람의 키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면 CCTV가 높낮이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각도의 그런 느낌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설명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료도 많이 보시고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세요. 그냥 무작정 막 사람한테 공격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그리고 이런 설명할 때 울면서 합니까? 예? 감정에 막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분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웃은 적 없어요. 말투가 원래 이럴 뿐이고요. 웃을 때는 좀 황당할 때, 비웃을 때. 그럴 땐 웃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증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빼박이 증거야. 혼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신나겠죠. 왜냐하면 사건이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사람이 기뻐서 웃겠죠. 슬픈 일이 있어도 뭔가 사건이 해결될 실마리를 잡거나 하면 슬픈 일이 있어도 기분 좋겠죠. 그래서 웃을 수도 있고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웃는다고 막 저 웃은 적 없어요. 근데 이게 빼박이 증거라면 거기서 기쁜 거겠죠. 물보라가 보고 싶었는데 보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어. 그리고 기뻐서 약간 기분 좋게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웃는다니 뭐 어쩐다니 뭐 이러는 거야. 그 울면서 분석을 해요? 아 진짜 이상하신 분들 많아요. 예?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정민 씨의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어요. 너무 슬퍼갖고 눈물이 나갖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댓글 쓰지 말라고요. 그런 막 길바닥에 있는 사람이 막 길바닥에 있는 하얀 티셔츠 입은 사람이 던졌나요?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시면 스스로 좀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끝낼게요. 설명 끝내고, 또, 이런 물보라에 대한 것도 궁금하지만, 혈흔이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죠. 한 가지는 연합뉴스 에이전시에서 보도한 그 혈흔하고, 또 제가 또 어느 메릴랜드 법 영상 연구소 거기서 이렇게 주신 혈흔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 둘 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유명하지 않은 건 메릴랜드 혈흔은 그것도 이 장소에 있어요. 보도블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한강 맞고요. 그리고 한강 리어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찍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낮은 가능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 동선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할게요. 우선 그리고 제가 이거 동선을 거리를 측정한 것과 도보 시간 이거를 한번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